예, 그 이후에는 수터 새 선생님의 전체 교육과정 설명과 학생들의 수업 발표가 연달아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렇게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다니 정말 딱딱해서 못 듣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수터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PPT와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양제학교 수터 교육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터에서 바라보는 이제 고양제학교는 사고 감성 의지가 조화로운 사람 또는 자립과 공생의 삶을 이제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싹부터와는 다르게 수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고 감성 의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고의 영역에서는 나와 세계를 연결하되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과 전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제 폭을 넓히고 이론적인 다양성이 아닌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다양성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배우고 이어서 이러한 자신의 배움과 삶의 모습을 연결하려는 의지가 바로 수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역이 서로 잘 상호작용하여서 졸업 이후의 생에서 건강한 자립과 공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터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두고 학년별 중심 과업이 있어요. 먼저 10학년의 키워드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이제 혼자 존재하는 나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돌아보기를 바탕으로 고민을 만들고 나는 이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나 또는 맺어 나갈 것인가를 시도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서 11학년이 되면은 이 키워드는 이제 왜가 됩니다. 나와 연결된 세계와 그 연결성들을 보면서 밖으로의 이제 확장을 도모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2학년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이 시기에 주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수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교과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과는 약간 이름이 다르지요. 그래서 수터의 교과는 학년별 이제 방금 전에 학년별 목표를 중심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통합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에서 이름은 이제 영어과 수학과 과학과라고 나눠놨지만 다시 우리 시간표에서의 이름은 좀 더 통합적인 이름이 될 거예요. 2023년에는 이제 CCC는 이제 그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평하다 그리고 교차하다 그리고 고전 이렇게 그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번 1학기 때에는 아동의 탄생, 가족의 탄생이라는 과목으로 노을이 수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규는 레미제라블을 완독을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총 5권을 전체를 읽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왼쪽 사진은 미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밑에 있는 글들은 그 수업을 받고 나서 나에게 생긴 고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 작업을 합니다. 좀 이따가 학생들이 발표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특별 교과로 이제 인문학, 미디어 가치와 실기, 학생 선택 수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 선택 수업으로 했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초코딩의 마법사라고 코딩 수업한 것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왼쪽은 패션에 관해서 내일 뭐 입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11학년 때에는 미디어 과목이 있는데 그때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11학년이 되면 미디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적인 면을 좀 더 경험해 보고자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챗GPT에 대해서 했던 것이 있고 이게 이제 고양제학교 수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상에. 그다음에 특강으로는 새내기 배움터, 장애 이해 교육, 노동 교육, 동물권 교육, 성교육, 음주흡연 예방 교육 되게 많은데 잘하고 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내기 배움터라고 선물의 관계망 요건 이제 노을이 10학년들 새로 들어왔을 때 3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이제 음주운전 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뭐를 하지 말자, 뭐뭐를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도대체 중독이라는 건 왜 생기는 것이며 그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또는 중독 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또 이후 과제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온배우 교과라고 해서 아웃턴십과 길찾기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웃턴십 바깥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자기의 관심사를 확장시켜보는 시간인데, 이때 이제 목적글 쓰기부터,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목적글 쓰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보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고 스스로 이제 기관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활동을 구상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다음에는 아래쪽에는 이제 설명회가 있죠. 그 길찾기 발표회도 하고 결과물도 전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건투에서 계속 꾸준히 해온 들살이, 슈터 들살이 과정은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입니다. 그래서 들살이 비용의 3분의 1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모으고요. 그다음에 어떤 들살이를 하고 싶은지 목적글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올라갔네. 하림아 미안해. 하림이가 쓴 목적글이었고, 각자 개인마다 목적글이 다 달라요. 들살이를 어떻게 보낼지를. 그 목적글 쓰는 과정도 꽤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고 목적글을 쓰고 그다음에 장소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숙소 예약도 하고 교통편도 알아보고 합니다. 해서 실행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연 속에 이제 동물들을 찾으러 가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 두려움을 이겨보겠다라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이제 교사들이 학생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제 전방위에서 보면서 동행을 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들살이에서 또 학생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예체능 시간, 이제 9학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예체능 시간에 1학기 때는 이제 음악 줄넘기도 있었고, 볼링도 있었고, 아까 잠깐 나온 뮤직비디오 팀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 자치 활동으로는 전체 회의와 부서 활동이 매주 있고, 그다음에 공예 시간에 북바인딩이나 지금 라탄 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회의와 부서 활동 시간에는 이제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부서가 시설부, 그래서 큰 심의부라고 해서 시설부가 있고, 미디어 홍보부 있고, 도서부 있고, 이제 마당발이라고 학생 대표들이 가는 부서가 있고, 놀부, 놀이부를 줄여서 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터 생활은 굉장히 바빠요. 이제 4월에는 기후위기 파업행진 때도 갔었고, 국제환경영화제 관람이나 아니면 5.18 민주항쟁을 기념해서 광주를 방문하거나, 또는 4.16대 안산 세월호 구조기 추모 공연 가기도 하고, 또 방과후에 동아리 같은 걸로 추정 60분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수업을 이제 역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가끔 이제 외부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에듀트립은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지만 그 피스모모 관계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고양자학교 방문해도 되겠는가, 일본 분들하고 와서 이제 여름방학 때 잠시 만남을 갖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리코더는 계속 쭉 해오던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슈터 리코더 공연, 그래서 거리로 나온 예술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비로 저희가 드사리비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그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웠나를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첫 타자는 10학년 조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발표를 맡게 된 10학년 조성진입니다. 그럼 지금 과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1학기 때 첫 수업으로 지구 평면설의 10가지 질문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찾아보며 답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지구가 둥근 이유 3가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가장 멀리 있는 기간이 왜 여름인가? 라는 질문에 계절은 태양의 거리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이 내리쬐는 각도에 따라 계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근 이유 중 제일 유명한 것으로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있죠. 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각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위치에 상관없이 해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수업인 만큼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저희도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의 탄생,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아무도 모르지만 빅뱅 이론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과 지금의 우주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엄청나다는 것, 최초의 원자는 수소와 헬륨이고 최초의 별은 빅뱅이 있고 나서 약 400만 년 후에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별로 좁혀서 별 탄생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성운에서 원시별이 되고 주기활성이 별 천명기를 보냈고 그 후 질량에 따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별을 배웠습니다. 저는 별을 좋아해서 배울 때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백색 외성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백색 외성은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으로 바뀌고 서서히 빛을 잃어가면서 빛이 다 꺼지기 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푸른 행성인 지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구의 탄생부터 원시지구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달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첫 세동 형체부터 지금의 동식물이 있는 시기에 대해서 PPT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PPT를 만들어 오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많은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죠. 그 후 저희는 빛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반사하기 때문이고 빛의 스펙트럼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을 배웠습니다. 또 빛의 성질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빛은 파동이지만 입자라는 사실을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당황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1학기 과학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2학기 수업으로 인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흡과 혈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산소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 것인지, 산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또 혈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혈액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혈장이 있는데 혈장은 물과 노폐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피가 맑아지도록 골고루 먹어야겠죠? 저는 편식을 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서부터 우리의 몸까지 좁혀나가며 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이 재밌기도 하고 선생님이 재미있게 해주시기도 하셔서 지금까지 과학을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CC 아동의 탄생, 가족의 탄생 수업을 발표할 11학년 한지연입니다. 일단 CCC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CCC는 크로스/크리틱스의 약자로 고전과 사회 문제들을 만나는 사회 수업입니다. CCC 수업을 하다 보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CCC 수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할 CCC 아동의 탄생, 가족의 탄생 수업에서는 과거 아동의 모습과 아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 또 가족의 형태에 대해 배우며 지금의 인식을 돌아보고 마무리로 에세이를 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수업 내용과 수업 내용을 토대로 제가 쓴 에세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에서는 아동에 대해 배웠는데요. 근대부터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는가에 대해 배우며 규율 권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권력은 비정상인 사람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영역을 만들고 개인에게 집중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서 문제를 찾아내서 개인의 정상 범위에 맞추려고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율 권력에 의해 그 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강조되면 이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들이 정상 범주에 자신을 맞추고자 스스로를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율 권력으로부터 탄생한 시설이 있는데요. 토지 사유화 운동인 인클로저 운동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가 되지 못하면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불황자들을 단체 생활시키며 노동할 수 있는 모험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 구빈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없는 몸을 골라내면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농장에서 노동할 수 없는 몸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이 되었고 젊은 만큼 가능성 있는 아이들은 더 제대로 교육시켜서 생산력 높은 인재를 만들자는 취지로 학교가 탄생했습니다. 구빈원과 학교가 생겨난 이유를 보면 노동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장에 맞는 정상인 사람과 공장에 맞지 않는 비정상인 사람을 나누고 교정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회에서도 공장뿐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차별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고 교정을 키워드로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에세이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필터로 가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편향된 필터를 끼고 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터를 껴야 할 때도 있지만 편향된 필터로만 세상을 보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배제되는 것들이 생긴다. 그동안 이 필터를 자각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몇몇 필터가 너무 견고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정상과 비정상,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필터를 자각하고 있는 요즘이다. 직업으로, 나이로, 성별로, 장애 유무로, 좋아하는 것으로, 싫어하는 것으로 등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지만 꼭 분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분류의 기준은 정말 많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남성과 여성 등으로 나누는 필터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항상 분류의 기준이 되고 분류를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사실 이 필터를 자각하기는 쉽지 않다. 태어나 필터가 끼워진 세상밖에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필터를 의식하고 그 필터를 걷어낸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순의 한자 뜻은 검은 비단, 수의 한자 뜻은 쌀이나 쌀 부스러기를 뜻한다고 한다. 순수에서는 쌀에서 잡티를 골라내고 남은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수가 정의되는 과정에서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순수를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음,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 정상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순수의 정의인 전혀 다른 것이 섞임이 없음과 정상의 정의인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의 상태는 처음 상태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장애인과 정상인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상인의 반대인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장애인을 포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또 원래와 다르다는 인식이 원래의 구조에 그들이 맞지 않다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CCC 아동의 탄생, 가족의 탄생 수업은 아동에 대해 배우면서도 아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다름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존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